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대국들은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미래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우선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일대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역시 비밀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합동참모본부에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국형 전투기의 무장체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신형 전투기에 탑재될 무장에 마하 0.5에서 0.7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 아음속 미사일 정도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비밀리에 그보다 10배는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어째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오히려 무력 시위를 강화했는데요. 얼마 전 상하이에서 유출된 사진에는 300m가 넘는 거대한 길이의 선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체는 야오닝과 산둥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003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003형 항공모함은 중국 최초의 재래식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이미 건조된 두 척의 항공모함과는 종합적인 전투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건조된 두 항공모함은 모두 구소련 시절 건조된 구즈네초프급 항공순양함을 개조했거나 설계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12기의 P-700 그라나트 초대형 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경납고 공간이 크기에 비해 작고 좁았습니다. 그러나 003형 항공모함은 이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크기와 모양, 내부 경납고와 엘리베이터 배치가 좀 더 항공기 운영에 적합하게 바뀌었는데요. 또한 먼저 건조된 두 대의 항공모함은 스키점프 방식으로 탑재 항공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륙하는 반면 003형 항공모함은 캐터필드 방식을 채택했고 항공기 사출기를 활용해 더 크고 무거운 기체를 빠르게 이륙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항공기의 종류가 더욱 많아지고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003형 항공모함이 기존의 것보다 탑재 항공기의 종류가 늘어났으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미국의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의 다음가는 전투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로 인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바로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나라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우리나라군 당국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서해상 중국 항모를 비롯해 모든 가상 적국 함정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고작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는 믿을 수 없는 발전 속도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토록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서두른 것은 접근 거부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접근 거부 능력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토에 적의 자산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인데요. 수면 위 수미터 고도로 바다에 붙어 가듯이 초저공 비행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시스키밍 기술과 마하 3에서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국산 초음속 미사일은 적의 해상 전력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을 한국형 독침 무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군 당국은 함대제, 지대함, 함대함 등의 3가지 형태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알렸고 우리나라의 백령도나 울릉도 등의 섬에 배치하여 3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 항공모함과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초음속 미사일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유사시에는 공격으로 전환하여 직접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력이 마하 2에서 3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전투기보다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비행하는 셈이며 마하5의 속력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남짓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이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아방가르드를 대량 생산하여 실전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스크램제트 엔진이 탑재된 순항미사일 방식의 지름꾼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수차례 공개했고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한술 더 떠 KH-95 신형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한 무기임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에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해 개발을 완료한 국가는 10손가락을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프로토타입의 이름은 하이코어로 명칭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하이코어는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롯해 관성항법 장치, 비행 제어 시스템과 기동식 날개, 각종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복합 레이저 측정 장치, 유동정보 측정 장치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장거리 비행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 이전의 기술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길이 8.7m의 무게 2.4톤의 하이코어는 올해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마칠 계획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우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던 국가가 순식간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코어는 성능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두가 빠져 있기는 했지만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작년 5월에 해제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무포, 탄도 미사일을 공개하며 엄청난 속도로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루어내 전 세계의 주목을 모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밝히지만 않았을 뿐 비밀리에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초음속 개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세간에 퍼져나가기 무섭게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요청받았다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해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의 무장 탑재 중량을 감안하면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ADD는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해 내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예상대로라면 KF-21은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폭탄 9종, 공대지 미사일 1종을 탑재할 예정이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해 족집게 타격이 가능한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전투기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 신화닷컴은 우리나라의 KF-21과 러시아가 보유한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를 두고 비교하면서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나토군의 항공모함을 견제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되게 된다면 중국 역시 해상전력이 서해를 넘보는 순간 독침에 맞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생겼는데요. 003 항모의 진수식으로 잔뜩 들떠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강화 소식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은 현재 4명의 시제기 조종사를 선발해 각종 지상 시험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태범 한국항공 우주산업 비행시험팀 수석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KF-21은 무려 22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치를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무장을 달면 무장이 조종사들이 운용하는데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하는지, 또 최대 속도와 최대 고도에서도 기체 이상이 없는지, 무장이 잘 발사되는지, 항공기와 인터페이스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하며 외부 무장 조합을 바꿔가면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00회로도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주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KF-21의 화려한 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